TV를 켜보세요. 채널을 돌려보세요. KBS, MBC, SBS. 익숙한 그 세 글자, 어디에도 올림픽 개막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 축구의 성지라 불리는 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습니다. 93개국 3,500명의 선수가 모였고 대한민국 선수단 71명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거실 TV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올림픽은 언제나 지상파를 통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치킨을 시켜놓고 온 가족이 모여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환호하던 그 시간, 그게 끊겼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리고 이 숫자를 둘러싼 방송사들의 생존을 건 전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계권이라는 것의 본질부터 짚어야 합니다. 올림픽 중계권이란 쉽게 말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하는 방송 면허증입니다. 이걸 사지 않으면 올림픽 경기 영상을 단 1초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자체 카메라로 찍어서 내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경기장 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중계권이 없으면 뉴스에서 골 장면 하나 틀 수 없고 메달 수여식 한 컷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송사의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의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한국의 중계권료는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이미 수백억 원대로 뛰었고 이번에 JTBC가 확보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사회분 패키지 가격은 약 6억 달러, 한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20년 만에 수십 배가 뛴 겁니다.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IOC가 욕심을 부려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IOC 입장에서 중계권 판매 수입은 전체 수익의 73%를 차지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전 세계 206개국 올림픽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중계권료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IOC는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에서는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안풀입니다. 코리안풀이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하나로 뭉쳐 공동으로 중계권을 사는 구조입니다. 셋이 합쳐서 하나의 입찰자로 나서니까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IOC 입장에서 한국은 늘 상대하기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새 방송사가 담합해서 값을 깎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6월 이 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JTBC가 코리안풀 참여를 거부하고 IOC에 단독으로 접근해 독자 계약을 체결해버린 겁니다. 지상파 3사가 가격을 깎으려 협상을 질질 끄는 사이 JTBC는 훨씬 높은 금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IOC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판은 엎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국구 유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적 다툼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쪽이 이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JTBC가 혼자 중계하면 되는 거 아냐? 뭐가 문제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계권 비즈니스를 부동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JTBC가 한 일은 이런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건물을 8천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에게 층별로 임대를 제안했습니다. KBS에는 가장 좋은 층을 주겠다며 1,000억 원의 임대료를 불렀고
MBC와 SBS에도 각각 수백억 원대의 청구서를 밀어넣었습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전에는 셋이서 건물을 공동 소유하며 비용을 나눠냈는데 이제는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면서 예전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KBS의 사정을 볼까요? 2025년 기준 KBS의 누적 적자는 1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로 곳간이 텅텅 빈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한번 중계하자고 1000억 원을 내는 건 1년 시 적자를 한 방에 2배로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공영방송 입장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금액입니다. MBC, SBS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고 수익은 매년 득감하고 제작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지상파 3사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갈 바에는 아예 중계를 안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번에는 JTBC 쪽 사정을 도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JTBC가 벌인 일은 본질적으로 올인입니다. 칩을 전부 밀어넣은 겁니다. 8천억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인데 채널 하나가 이걸 감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앙그룹 자체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상환해야 할 원리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룹 소유의 휘닉스 파크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도박의 판돈이 올림픽 중계권, 그러니까 국민의 시청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JTBC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TV를 넘어 OTT나 모바일로도 자기네 채널을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단순히 TV, 채널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플랫폼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전략. 전문가들은 이걸 승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전쟁입니다. 이 중계권 전쟁에서 지상파와 JTBC는 서로의 진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전략은 소모전입니다. 동계올림픽은 어차피 하계보다 관심도가 낮다. 시청률도 안 나온다. JTBC가 혼자 중계해봤자 광고도 안 팔릴 것이고 결국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사전 관심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사들이 홍보를 안 하니까 국민 대다수가 올림픽이 시작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JTBC의 전략은 속전속결입니다. 배성재, 정용검, 백이환 같은 스타 캐스터를 영입하고 이승훈, 곽윤기, 김아랑, 윤성빈 같은 레전드 해설위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올림픽 기간 모든 드라마와 예능을 결방하거나 연기시키는 파격 편성까지 단행했습니다. JTBC와 JTBC 걸프앤드스포츠까지 총동원한 다채널 중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터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승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JTBC와 지상파가 수천억 원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네이버는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 올림픽 전 경기가 무료로 생중계됩니다. 생각해보세요. TV를 안 보는 젊은 세대는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봅니다. 지상파가 나오든 안 나오든 네이버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TV에서 안 보여주니까 모든 트래픽이 자기네로 쏠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두 부동산 대형 업체가 건물 소유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그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조용히 매출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TV 방송국들은 수천억 원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실속은 디지털 플랫폼이 챙겨가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팡 플레이를 떠올려 보세요. 쿠팡은 아시안컵과 K리그 중계권을 싹쓸이하며 유료 중계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돈 내고 축구를 보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중계와 편리한 앱 서비스로 시청자들의 지갑을 열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흐름입니다.
아마존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일부를 확보했고 애플 TV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중계는 더 이상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지고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번 올림픽 사태는 그 전환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방송법에는 국민 대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는 가구, 도달률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는 이 조건을 내세워 JTBC를 공격했습니다. 직접 수신 안테나만 있는 가구는 JTBC를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JTBC는 반격했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률이 전 국민의 96.8%를 넘는다. 거기에 네이버 무료 중계까지 합치면 접근성에 무리가 없다. 이 팽팽한 논리 싸움 끝에 결국 자본의 논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상파가 정말로 국민의 시청권을 걱정해서 이 싸움을 벌인 걸까요? 아니면 중계권 확보로 얻을 수 있는 광고, 매출과 시청률이라는 실리를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JTBC가 내세우는 플랫폼 혁신이라는 논리도 결국은 8천억 원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양쪽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어디서 올림픽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62년간 유지되어 온 지상파 중심의 방송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코리안풀 체제는 일종의 방파제였습니다. 새 방송사가 힘을 합쳐 중계권 가격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무료로 스포츠를 보여주는 시스템. 그 방파제가 깨진 순간 시장의 물살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이제 중계권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쪽이 가져갑니다.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광고비에 반영되고 유료 구독료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게임은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축구는 동계올림픽과 차원이 다른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JTBC는 월드컵 중계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상파는 지금보다 더 궁지에 몰릴 것이고 JTBC는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의 시청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JTBC는 1월부터 월드컵 재판매를 위한 다자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면 그 협상이 순탄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포츠는 이제 복지가 아니라 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온 가족이 모여 무료로 시청하던 그 시절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산시로 스타디움의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TV는 올림픽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켜거나 JTBC 채널 번호를 찾아 헤매는 이 현실이 씁쓸한 건 단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62년간 당연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게 우리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1200억 원 적자에 시달리며 올림픽을 포기한 KBS, 8천억 원을 베팅하며 독점을 선택한 JTBC. 둘 중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진짜 패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전처럼 편하게 볼 수 없게 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는 여전히 무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포츠 중계도 유료 서비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